최근 한국이 일본을 압도적으로 앞지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은 13.8%로 708만 6,292명이 1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처음 주춤했던 접종 속도가 높아지면서 일본의 접종률 5%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 4일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최종 예약률은 80.7%로 정부가 목표한 80% 수치보다 높았죠. 4일 기준 60에서 74세의 예약률이 80.6%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70에서 74세는 82%이며 65에서 69세는 81%, 60에서 64세는 78%로 나타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및 돌봄 인력의 예약률 또한 82.4%로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68.5%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제공한 얀센 백신 101만 2,800명분이 5일 새벽 국내에 도착함에 따라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예정인데요. 이는 지난달 21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55만 명분보다 약 2배가 늘어난 물량으로 한국에게 특별 대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얀센 백신은 하역 작업과 세관 검사를 거친 뒤 2대의 수송 차량에 실려 경기도 이천과 평택 물류센터로 옮겨지는데요.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 품질 검사를 통해 이달 10에서 20일 접종이 시작되며 접종률은 꾸준히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 백신의 접종률의 상승에 가장 주된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예약 서비스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였는데요. 예약 서비스에 따르면 자녀 백신 예약 신청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최근 백신 접종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잔여량이 대부분 0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잔여량이 한개이거나 또는 1 이상의 숫자가 나오면 서둘러 예약하도록 자극하여 접종률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자녀 백신 신청자는 50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어차피 맞을 거라면 빠르게 맞자라는 생각이 작용하여 이번 얀센도 이러한 인식의 흐름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얀센의 사전 예약은 시작된 지 18시간 만에 접수가 마감되었는데요. 여러 인식과 흐름을 통해 한국 접종률 순위도 급상승되어 영국 이코노미스트 통계에 따라 1차 접종 성인 인구 순위는 89위로 상승했는데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1차 접종 순위가 100위권 밖이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앞서 지난해 3월 공정 마스크부터 최근 백신 예약 서비스까지 한국이 IT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코로나 백신 접종의 가파른 성장세와 함께 GDP 성장률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본은 이를 보며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1년 1월부터 3월 한국의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플러스 1.6%, 연 6.6%로 공표되었죠. 그에 반면 일본에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분기별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3%, 연 5.1%로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되돌아갔는데요. 한국은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인 반면 일본은 4분기 GDP 성장률에 있어서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이러한 GDP 성장률의 원인에 대해 일본 언론은 분석하였는데요. 우선 2021년 1분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수를 확인해보면 한국은 1월 1000명을 넘은 날도 있었지만 1월 중순부터 감소해서 3월까지는 약 500명 정도 수준으로 확인되었죠. 한국에서는 작년 4월 이후 코로나 신규 감염자를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초순까지는 대략 2자릿수를 유지하였고 오히려 2021년 1분기는 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개선되지 못한 시기임에도 GDP 성장률은 플러스로 확인되었는데요. 일본은 2021년 1월에 코로나 감염수가 치솟았지만 2월에는 신규 감염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3월 다시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긴급사태를 선언하였죠. 일본 정부는 도쿄 등에 긴급사태 선언을 함으로써 외출 자제와 음식점 시간 단축과 자동차 및 가전 판매가 정체되며 민간 소비까지 침체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외출 자제 및 음식 소비는 줄었지만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내구재의 판매가 견고해 민간 소비가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내구 소비재의 매출은 소비자의 소비욕 억제에 영향을 미쳐 일본 소비자들은 향후 경제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설비 투자와 공공 투자 모두 일본은 1.4%, 1.1%로 마이너스였지만 한국에서는 6.6%로 집계되었습니다. 일본의 설비 투자는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급속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한국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설비 투자가 계속되고 있죠. 한국에서는 기계류 등의 증가가 설비 투자의 상승의 요인이 되었는데요. 이는 반도체의 수요가 높아지며 반도체 제조 장치의 설비 투자가 많이 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 모두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코로나 감염이 개선되지 않았지만 일본은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국은 3분기 연속 플러스가 되어 명암이 엇갈린 것으로 확인되었죠. 한국과 일본의 명암이 다시 엇갈린 것은 GDP 성장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이현석 L7 대표는 만화왕국 일본이 뒤늦게 웹툰 연구를 하고 있지만 출판 만화 문법이 달라 아직 트렌드에 맞는 작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L7은 일본에서 설립한 웹툰 제작사로 주로 한국의 웹소설을 기반으로 제작하여 한일 양국의 웹툰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일본 만화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출판 만화 기업이 보수적인 문화 등으로 웹툰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했는데요. 과거 수십만 부를 찍던 소년 만화 잡지가 지금은 수천 부를 찍고 있습니다. 일본 만화가 웹툰 시장에서 고전하는 이유를 보수적이며 거대한 조직 특성상 신속하게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출판 만화와 웹툰의 차이 때문으로 보여졌습니다. 웹툰은 컬러를 입히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며 보는 형식이며 스토리 전개도 전통적인 일본 만화와 다르며 웹툰은 대사량도 적고 속도감 있는 전개를 중요시하는데요. 이는 한국 웹툰의 인기 비결이며 지난해 카카오가 설립한 웹툰 플랫폼 피코마가 대성공을 거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 출판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만화 시장은 총 6,126억엔, 한화 약 6조 2천억 원에 달해 1978년 통계 작성 후 사상 최대가 됐지만 이 중 만화 잡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27억엔에 불과했는데요. 반면 디지털 만화 시장은 전년 대비 31.9%나 증가한 3,420억엔으로 집계되었습니다. L7은 일본에서 1인 회사로 시작하여 2년 만에 수십억 연매출을 올리며 빠른 성장을 하였는데요. L7은 빠른 속도를 중요시하는 웹툰 성향에 맞춰 분업 체제를 도입하였죠. 웹소설 플랫폼에서 이미 검증된 원작을 찾아 스토리 작가, 그림 작가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채색은 회사가 담당하는데요. 일본 출판 만화 회사들이 뒤늦게 웹툰 연구반을 설립하고 시험작들을 내고 있지만 아직은 한국 웹툰이 트렌드를 선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일본을 역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